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부산 3대 꽃시장 중 한 곳인 엄궁화훼단지를 다녀왔습니다. 부산대학교 2학기 수업 종강을 하고 당분간은 내려오기 힘들 듯하여 짬을 내어 들러보았어요. 미래화훼단지와 금정화훼단지, 그리고 이곳 엄궁화훼단지가 부산 3대 꽃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미래화훼와 금정화훼는 저도 가보았고 영상으로도 소개를 해보았는데, 엄궁화훼단지는 저도 오늘 처음 방문해보았어요. 꽃시장 투어 영상을 올리면 주소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항상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자세한 정보를 담아두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제 식물 영상이 조회수와 시청시간 대비 좋아요 수가 적어서 좋지 않은 영상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채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 엄궁화훼단지는 생화시장과 분화시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생화시장은 저도 정말 오랜만에 와봤는데 꽃색들이 화려하고 향기도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생화시장의 꽃 가격은 매번 변동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지도 않을 거면서 가격을 물어보면 혼날 것 같아서 구경만 했습니다. 딱 하나 여쭤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고 사탕처럼 생긴 자나장미는 한 단에 16,000원이었습니다. 안개꽃, 그 중에서도 염색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푸른빛인지 보랏빛인지 예쁜 안개꽃이 있어서 한번 담아보았어요. 수국도 엄청 예쁘죠. 생화인 줄 알았는데 살짝 만져봤더니 드라이 플라워더라고요. 진짜 감쪽같이 만들어둔 것 같습니다. 생화시장 문을 열고 나오면 옆에 분화온실이 있어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 넓은 공터가 꽃과 식물로 쫙 깔려 있다고 하는데, 겨울이다 보니 야외에는 식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동백을 비롯한 몇몇 식물들이 야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네라 너무 부러웠어요. 분화온실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판매하시는 사장님들도 엄청 친절하셔서 불편하지 않게 구경을 하고 왔어요. 겨울이다 보니 겨울에 볼 수 있는 식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온시디움 환타지아입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올 노랑으로만 피는 환타지아가 있었어요. 저는 얼마 전 운 좋게 다른 곳에서 구했는데 여기도 있습니다. 꽃잎을 비롯하여 꽃술까지 다른 색이 전혀 섞이지 않아서 굉장히 예뻐요. 게다가 환타지아는 향기도 엄청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옆에는 환타지아 레드립, 아마도 노랑꽃에 빨간색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노랑이는 20,000원이었는데 이거는 15,000원이네요. 옆으로 또 가보면 핑크색을 뽐내는 환타지아도 있어요. 분홍색 환타지아도 20,000원입니다. 만지지 말라고는 안 하시고 꽃대만 조심하라고 써 있어요. 편말에서도 친절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미색을 띠는 환타지아도 있어요. 향은 대부분 좋으니까 개인 취향에 따라 꽃색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코향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는 뉴 샤리 베이비입니다. 환타지아와 같은 온시디움 속 난초예요. 환타지아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꽃도 커서 존재감이 뚜렷합니다. 샤리베이비 계통도 화색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역시 향 자체는 거의 비슷한 초콜릿 향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꽃 색깔과 꽃 모양을 선택하시면 좋아요. 이 자줏빛을 띤 샤리베이비는 시중에서 많이 못 보던 거라 살짝 욕심이 났습니다. 무늬 경홍석곡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작은 개체를 구입을 했는데 2년 만에 많이 보급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작은 포트묘를 20,000원에 샀던 것 같은데 키도 크고 촉수도 많은데 10,000원이었습니다. 잎과 꽃에 무늬가 들어간 멋진 석곡이에요. 신비디움입니다. 우리나라가 신비디움을 가장 잘 키워서 세계 수출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난초들이 나무나 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착색란들인데, 신비디움은 촉촉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 지색란입니다. 출란, 한란 등 동양란이 이 신비디움 속에 속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향을 가진 신비디움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대형 신비디움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미니 신비디움을 키워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까 큰 꽃의 절반도 되지 않은 사이즈라 굉장히 귀엽습니다. 죽도석곡은 대나무 석곡 한 코키의 한 종류예요. 시중에는 키가 큰 대나무 석곡도 있고 키가 아담한 대나무 석곡도 있는데 품종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죽도석곡은 가정에서 키우기 좋게 어느 정도 개량이 돼서 키가 많이 크지 않는 품종입니다. 한 화분에 30,000원이었어요. 겨울에는 약간 추운 곳에 두어야 내년에 예쁜 노란색 꽃을 피워줍니다.
긴기아난도 있습니다. 보통 이맘때 꽃이 피기 시작하는 화분들이 많이 판매가 되는데요. 가정에서는 지금보다 살짝 느린 2월쯤 되어야 꽃이 피기 시작해요. 이 긴기아난은 제가 평소에 보던 긴기아난에 비해서 꽃은 크고 대공은 아담하더라고요. 개량을 통해 가정에서 키우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로 자라면서도 꽃은 크게 피우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당장은 꽃이 핀 화분이 예뻐 보이실 텐데요. 만약 구입을 하신다면 꽃이 핀 화분보다는 이제 꽃봉오리가 부풀어 오르고 있는 개체를 구하시는 것이 좋아요. 칼란디바입니다. 역시 겨울꽃의 대표 주자죠. 그동안 여러 꽃시장에서 파는 칼란디바나 카랑코에를 봤는데요. 여기가 가장 가격이 싼 것 같습니다. 한 포트에 2,000원이었어요. 그렇다고 꽃이 시들기 시작해서 가격이 저렴한 것은 아니고 이제 꽃봉오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꽃색도 굉장히 다양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칼란디바는 분홍색 꽃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얼마 전 헬로우 가든마켓 영상에도 등장했던 왁스플라워예요. 확실히 부산이 더 따뜻해서 그런지 여기 왁스플라워들은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꽃잎 재질이 정말 아크릴처럼 딱딱해요. 윤도 반짝반짝 나고요. 그래서 왁스플라워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잎과 줄기는 코스모스를 닮은 듯도 하고요. 꽃잎이 얇지 않아서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여기 붙어있는 비비탄 같은 꽃봉오리들이 다 피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엔젤스킨답소스입니다. 그동안 꽃시장을 다니면서 그냥저냥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엔젤스킨 강추합니다. 이렇게 잎이 두텁고 무늬가 들어가 있는 스킨들을 픽투스라고 하는데요. 아지레우스를 비롯한 다른 픽투스들이 조금은 까칠한데 직접 키워보니 엔젤스킨은 큰 문제 없이 잘 자라더라고요. 조금 특이한 스킨답소스를 키워보고 싶으시다면 엔젤스킨을 한번 키워보시길 추천합니다. 무늬 알리고무나무입니다. 가격이 1, 2년 전에 비해 굉장히 저렴해진 식물 중 하나죠. 예전에는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꽃시장에서 종종 보이네요. 얼마 전 헌능 화훼단지에서 보았을 때 17,000원이었는데 여기는 25,000원이에요. 비교했을 때는 살짝 비싼 느낌이지만 예전에 비하면 반 이상 저렴해졌어요. 여기 무늬 알리고무나무는 지지대가 하나씩 세워져 있고 수영도 잡혀 있습니다. 옥베고니아 마큘라타예요. 초록색 잎에 물방울 무늬가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가격이 정말 착해요. 6,000원입니다. 얼핏 보면 잎에 상처도 살짝 보이고 해서 최상품의 느낌은 아니지만 이 목베고니아들은 시간이 지나면 흙 아래에서 새 줄기가 쭉 올라오거든요. 수영이 조금 틀어져 있더라도 몇 달 키우면 감쪽같이 멋져질 테니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번 사서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꽃피는 로즈마리로 알려진 클리핑 로즈마리입니다. 지금 한창 꽃을 피울 시기이다 보니 꽃이 많이 달려있는데요. 대품의 클리핑 로즈마리는 멋지긴 한데 가격이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사이즈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작지도 않고 금방 대품으로 키워낼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다른 로즈마리에 비해 내한성이 조금 좋다고 하는데 부산에서는 노지 활동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은 한 화분에 2만원이에요. 이거는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식물입니다. 이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불수감이에요. 무슨 열매가 달려있는데 엄청 징그럽게 생겼죠. 노란색 쭈꾸미 같기도 하고 외계인 같기도 하고요. 열매 재질은 귤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귤을 밀감이라고도 하잖아요. 아마 이 식물도 같은 그룹의 식물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또 몰라요. 이렇게 징그럽다고 생각하다가도 언젠간 이 매력에 빠져서 키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매장에서는 B급 제품 할인 코너도 운영 중이었습니다. 죽어가거나 아픈 식물은 아닌데 단지 잎에 상처가 있거나 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 것들이에요. 가격은 50에서 70% 정도로 저렴했어요. 이런 식물을 데려가서 멋지게 변신시키는 것도 굉장히 뿌듯한 일이거든요. 혹시 이 코너에 평소에 키우고 싶던 식물이 있으면 구입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물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토분과 원예 자재들도 있었어요. 특히 독일 토분의 경우 내년부터 최소 20%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쟁여둬야 하나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화분 가격이 싼 건지 비싼 건지 잘 몰라서 영상으로 가격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산 토분도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진열되어 있었고 이태리 토분들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중소형 사이즈들의 화분들이 꽤 있었어요. 베트남 토분도 있습니다. 베트남 토분은 화려한 겉모습을 가져서 예쁘면서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한 가지 단점은 겨울에 쉽게 깨진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엔비까사라는 로고가 찍힌 토분이 이태리 토분인 줄 알고 큰 거 몇 개 사서 쓰고 있었는데 베트남 토분이었나봐요. 어쩐지 사이즈 대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 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또 굽이 달려있고 유약이 발라진 화분에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석곡 같은 식물을 여기다 심어서 키워보고 싶어서 한참 구경을 했습니다. 특히 이 한국화가 그려진 화분이 엄청 탐났는데 가격이 조금 비싼 듯해서 포기했어요. 오늘은 부산 엄궁화해단지를 구경해 보았습니다. 이제 방학을 해서 봄이 되어야 다시 부산을 내려갈 텐데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봄이 오기 전까지 또 다른 지역들도 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꽃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